오늘 강연해 주실 김용락 선생님은 단촌면 출생으로 1984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하셔서 푸른별, 기차 소리를 듣고 싶다, 단촌역 등 시집 6권과 민족문화 논쟁사 연구 등 평론집 6권을 출간하셨습니다. 안동공업고등학교 영어교사, 경북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각종 언론에서 논설위원 및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 대구 인문예술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김용락입니다. 우리가 내일 저기 사촌 여기 고운사로 해서 단촌으로 해서 사촌 마을을 갈 텐데 지난주에 애기들 데리고 왔을 때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거기 사촌 만취당 앞에 운물이 있어요. 웅굴이 있어요. 웅굴 앞에 이광웅이라는 시인의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인한테 이광웅이라는 사람이 수선화라는 시를 썼어요. 이 수선화라는 시 내용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뭐냐 딱 묻고는 인생은 내 주변에 우리가 강가에서 아름다운 조약돌을 많이 주워다가 내 주변에 갖다 놓는 것처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갖다 놓는 게 인생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좋죠? 그거를 거기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 그 시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뭐 이상한 시를 하나 써 붙여놨더라고. 근데 그걸 거기서 붙여놓는 거 보면 의성 사람 안목이 대단해요. 이광웅을 거기 딱 해놓는 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저보다는 선배님이니까 그죠? 다 잘 아시겠지만 별것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이랑 담소 나누고 마음 나누고 뭐 이렇게 산보하고 밥 먹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쭉 살다가 적당한 때 되면 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삶이라는 게 좋은 이제 조약돌을 많이 주워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이러려면 뭐 해야 되나? 이러려면 내 인데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향기가 있어야 주변에 사람이 오지. 고약한 냄새가 나면 올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나의 문제거든. 내가 사람이 맑고 좀 클리어하고 이래야 주변에 사람이 모인단 말이에요. 욕심 안 내고 독선적이지 않고 또 무식하지 않고 이래야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아까운 시간 오셨으니까 얼마나 제가 고맙고 또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 모아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보니까 길 위에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인데 우리가 인문학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인문학이 살았니 죽었니 뭐 대학 강단의 인문학이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길 위에 인문학이라는 게 책인데 주로 책상에서 책상 물림들이 책상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이것을 뛰어넘는 체험적인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길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우리가 인문학적 가치를 좀 받자 하는 게 이 문체부에서 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인문학 하면 우리가 문사철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선비들, 우리 선비라는 말, 이 말은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생긴 건데 문사철을 이제 인문학의 본체라고 말을 해요. 이제 문은 문학이에요. 사는 역사죠. 역사. 그건 철학이죠. 예? 이게 이제 인문학의 본령인데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은 나쁘게 말하면 좀 허황된 이야기잖아. 그죠? 뭐 이게 실제로 뭐 오토바이 자격증을 주는 것, 경운기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농약 몇 cc 탈 때 물 몇 말 타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옛날 문학 이야기, 뭐 역사 이야기, 또 철학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한테 이제 이게 쓰임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 읽어야 세상을 크게 보고 그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눈을 떠요. 그래서 무식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곧바로 우리에게 뭐 수량으로 이제 계량돼서 행복하게 해주는 건, 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또 문학으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문학은 좀 이따 하고, 역사 볼까요, 역사? 야, 이 역사 참, 이제 할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흔히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 역사란 뭔가? 이거의 아주 세계적인 명제인데요. E.H. 카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이거 여러분 다 한두 번 들어봤어요. 역사가 뭔가?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현재와 과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죠?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일사천에서 사실에 비춰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계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럼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전이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보고 오늘을 우리가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아는, 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예, 영국의 학자죠. 유명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이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유명한데, 그죠? 이 사람이 60년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A Study of History라는 역사 연구라는 걸 강좌를 했어요. 강좌. 이제 이 역사 연구, 뭐 역사 탐구 이렇게 번역하는 강좌를 한 걸 책으로 여러 거 묶어낸 게 이제 토인비의 책인데, 이 토인비는 이렇게 말해요.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분명해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도전이 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전이 없는 삶이 있나요? 우리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해도 도전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게 갈까? 의성도사람이 갈까? 차나 마시고 놀까? 뭐 이런 생각 고민하시다가 이제 안 가면 나중에 이제 관장님 보기 미안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오시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잘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도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응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응전을 해서 살아남아야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르크 블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역사를 위한 변명. 이거 다들 보면 역사를 뭔가 좀 그럴싸하게 말했다니에요. 근데 이 마르크 블로우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어떤 대학교 교수야.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들이 역사학자인 아버지 보고 물어요. 아버지는 역사학자잖아요. 또 대학 교수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역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배워오고 역사가 중요하다고 캐왔는데 왜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까? 이때 역사는 뭘 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 블로우는
역사를 위한 변명은 역사가 이렇게 과거와 대화를 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랬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못 막아낸 거죠. 그 역사를 위해서 변명해 줘. 역시 역사 반성과 성찰 이걸 이야기하는 역사를 변명.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책을 안 읽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좀 이따 우리 이 어른이랑 또 우리가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토론의 기회도 없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인문학을 하니까 아, 진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네. 또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넓어지고 그죠? 사람의 폭이 커져서 큰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역사는 그 철학이 뭡니까? 철학. 필라소피 하는 이 철학을 우리 대부분 철학관 이렇게 전보고 운명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근데 이것도 철학이 일 수는 있죠. 사실은 크게 보면 철학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리스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철학자죠. 여기서부터 뭐 쭉 가면서 뭐 아르키메데스, 제논 철학자, 수학자가 딱 있는데 철학은 필라소피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철학은 지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책, 어떤 문제의식을 내는 책, 이게 철학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그러워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들인데, 철학이 그런 건데, 이제 요 사람들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17세기의 학자고, 흔히 경험주의 뭐 철학자라 해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코기토라는 말이 있어요. 코기토. 코기토 에르고 숨 하는 요 앞에 말, 근데 코다리찜 생각나던데, 노세 이걸 때 코다리. 코기토,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나? 그 전까지 생각이 없었나? 없었습니다. 왜? 14세기 이전까지는 우리 흔히 국사에서 중세 봉건 시대, 중세 암흑 시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 16세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 중세 암흑이란 말은 모든 사유를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이, 가톨릭 교황이 신의 대신, 이래서 신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응?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생각이 이때까지는 없어요. 근데, 네 생각을 해라. 그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래야 돼요. 철학은 세 개 있죠, 세 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게 세 개예요. 철학은 세 개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세 개를 뭘 어떻게 변형한다. 응? 이건 무슨
철학은 세계를 그냥, 야, 이게 뭐구나, 이게 뭐 의식이 뭐구나, 이렇게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알고만 그냥 이렇게 책상 물림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전이시켜서 바꿔야 되는 게, 달리 말하면 이건 굉장히 좀 혁명을 하는 게 철학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거는 칸트나, 칸트가 우리의 합리적 이성, 경험적 이상 위에 어떤 순수한 이성이 있을까, 그게 뭘까 하면서 막 생각하고 있는 거, 박수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란 대신 뭐 시계를 삶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거기에서 나온 걸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철학 논리. 문학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텐데요. 조금 전에 그 소개한 것처럼 저는 단촌 사람이에요. 요 바로 제 넘으면 단촌이고, 집은 단촌 초등학교 앞입니다. 앞이고, 국민학교는 단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졸업은 못했어요. 왜 못했나 하니까 6학년 때 안동으로 전학을 갔어요. 누나들이 안동에서 이제 여고를 다녀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래째가 높아가지고 버스 이게 다니는 게 힘들고, 또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다 아니에요. 눈 오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단촌은 또 안동이랑 붙었기 때문에 기차가 다니니까 기차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촌까지는 다 안동을 가는 거예요, 중학교.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좀 잘하면 서울에 뭐 경기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거지. 그러나 그 재래째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사람들은 의성읍내 다니고 고등학교를 대구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저쪽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기는 뭐 단촌 초등 다녔지만 졸업은 안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안동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구로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성은 저한테 좀 약간 낯설어요. 중학교를 여기서 다니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안동이 되레 가깝고, 저희 할머니도 안동분이고 어머니도 안동분, 외가가 다 안동에 있으니까 안동에서 자란 셈이죠. 이거 조금 자랑 같지만 제가 이제 단촌 초등 다닐 때 그때 학생 수가 1,300명이에요. 지금은 한 40몇 명이라 하더라고요. 1,300명인데 제가 정교 어린이 회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혹시 뭐 좀 잘 될 수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저쪽으로 전학을 시켰는 거죠. 맹모 뭐 삼천지교 이게 생각나서 요즘도 가끔 어머니한테 고마운 생각은 드는데, 그래 그게 반드시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단촌에서 안동 몇 년간 이제 통학, 중학교 통학, 물론 뭐 자취도 하고 또 친척집에 있기도 했지만 기차 타고 다닌 경험, 체험,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또 대구에서 다니니까 이렇게 단촌역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한 그 체험이 녹아들어서 단촌역이라는 시를 쓴 거죠. 실제로 여기 이제 좀 이따 제가 소개도 하고 하겠지만 훌륭한 시인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문학에 관심이 있지만 단촌역이나 의성이나 이것 가지고 시 쓸 생각은 안 하잖아요. 주로 하늘에 대해서 쓰거나 뭐 멀리 꿈에 대해서 쓰거나 가본 적도 없는 이상한 산에 대해서 쓰거나 이런 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단촌역에서 이제 몇 년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의 체험이 녹아 있으니까 이거 시로 써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단촌역이라는 시를 썼죠. 근데 뭐 시는 별로 신통치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이제 근거가 돼 가지고 단촌역이라는 시집도 내고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잖아요. 이따가 좀 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그죠?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거, 그걸 진솔하고 솔직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알아먹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촌역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아니면 탐리역도 많이 다니고,
또 마늘 농사 얼마나 많이 짓고 고추 농사 얼마나 많이 짓고 뭐 이런 걸 쓰면 그게 좋은 문학이 되는 거죠. 저는 단춘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새삼 깨닫게 됐고요. 시가 뭔가 이거 참 뭐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또 자기대로 다 답도 하고 또 그래요. 여기 씻은 분들 많이 계실 테고 또 우리 용섭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그래 이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을 몇 개만 이렇게 적어 왔는데 공자 있죠. 기원전 뭐 500년대 그 춘추 시대 때 노나라의 학자죠. 공자. 그래 이 공자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엮은 책이 논어죠. 논어인데 저는 논어 익하는데 다른 사람 논어 익하더라고. 이 책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수시로 읽어보시기를 진짜 권합니다. 공자의 논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말도 못하는데 거기 위정편에 시300 이런이 폐지발 사무사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300은 중국에 사서 3경, 사서 5경 할 때 1경이 시경이잖아. 그죠? 시경인데 시경의 시가 305편 실렸어요. 뭐 락하고 뭐 이런 종류가 쓰였대요. 악은 궁중에서 부르는 시고 풍은 이제 민요고 뭐 이제 뭐 이런 거 악 이런 거는 음담패설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때는 시경을 배워도 음담패설 이런 시는 안 가르쳐요. 그 시경의 시가 305편인데 그 305편을 딱 보건대 다 사악함이 없다. 사무사다. 요게 사악할 사자거든. 사악할 사자인데 사무사해서 순정. 시는 순정한 문학이고 시를 배우는 사람도 순수하고 순정해야 되고 시를 쓰는 사람도 순수해야 된다. 악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 시는 기본적으로 순수함의 그 기재다. 뭐 이런 정도를 공자가 말씀을 했고요. 그 뒤에 뭐 워즈워드라든가 뭐 메샤놀도 그다음 또 진짜 시 이야기는 단촌역 앞에 가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시는 뭐 아주 서정적이어서 감정을 그대로 탁 투사하고 말지만 소설 이런 거는 이야기가 잖아요. 그죠? 그 뭐 서해 유성룡이 어쨌다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가 닿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뭐 진리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많이 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류의 인문학은 그런 걸 책에서 말고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우리가 맛보는 게 어떻나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쉬지 않고 2시간을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이 앞에 가는 이 철로가 무슨 선인지 아세요? 중앙선. 서울 청량리에서 경주까지. 이게 1940년대 완공이 된 거예요. 1940년에 3월 1일 날 보통역으로 이게 개통을 했고요. 1992년에 소환물을 중지하고 2007년에 화물 취급을 중지하고 최종적으로 2008년 12월 1일 날 역에 그렇게 사람을 수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이역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서해가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전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 동네는 정성이 날 터인데 외손을 여기에서 출산을 안 시켰다. 출산을 시키면은 직위를 뺏어간다고 모시게 해서 친정에서 내보내다가 하회는 이 서쪽으로 안 갑니까? 서쪽으로 가다가 가지 못하고 이 숲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만자는 늦을 만. 이따가 보면 현판을 보면 알지만 취자는 풀을 취, 당은 집당 이런 거예요. 만취당. 그래서 지조를 오랫동안 푸르게 갖고 있자 이런 뜻의 당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인성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책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우리 옛 선조들 또 선배들의 문화 유적을 찾아보고 또 문화 정신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기류의 인문학 이 프로그램이 아주 의미가 있고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이제 주옥 같은 이야기들, 가령 고운사는 고운 채치원 선생의 시, 또 사찰로서의 이제 불교, 또 그다음에 만취당은 조선 시대 중기 영남 학자들의 배출지었던 이 이제 만취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새삼 이제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이 기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